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재 에티오피아 내 북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티그라이 군이 교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기도 했고요. 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또 사실 걱정되기도 하고요. 괜히 잘못된 내용과 카더라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오히려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만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그냥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에티오피아 내에는 9개의 대표 민족과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주처럼 여기도 9개의 대표 민족과 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티그라이 민족, 그러니까 TPLF라고 정식 이름은 티그라이 민족 인민해방전선이라는 정당이에요. 근데 이 TPLF 정당과 정부군이 지금 티그라이 지역 내에서 서로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TPLF 정당이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설명을 하려면 이제 1980년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독재 정치로 재위하던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그러니까 재위 기간 동안 어린아이 등을 모두 포함해서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결과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장본인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재위 중에 그의 폭정과 가난을 참다 못한 반군들이 일어나서 에티오피아 인민해방전선이라는 그런 단체가 결성이 돼요. 그리고 그 TPLF, 그러니까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은 그 반군 중 가장 주축이 된 단체였어요. 그리고 반군이 1991년도에 수도를 장악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반군 지도자였으나 에티오피아의 또 다른 독재자가 된 멜레스 제나위라는 총리가 이 TPLF 출신입니다. 근데 이 멜레스 총리도 2012년 갑자기 병사하기 전까지는 무려 21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장기 집권을 했던 총리예요. 이 멜레스 총리의 문제점은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주요 부처의 인사들을 티그라이 사람으로 심어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비호를 받던 몇몇 티그라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에서 돈이 되는 사업들은 전부 주인이 티그라이 출신 사람이 전부 다 꿰차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에티오피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는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오로모족과 아마라족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수 부족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오로미아 사람들 등 여기 시점부터 이제 민족 간의 깊은 골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2012년 멜레스 총리가 갑자기 병사한 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총리였던, 그러니까 소수민족 출신의 부총리였던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이라는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다가 선거를 통해서 정식 총리가 되었었어요. 근데 2018년도까지 총리역을 수행을 하긴 했는데 2017년도, 18년도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 반정부 퇴진 시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걸로 유명한 현재 총리 아비 아메드 총리가 2018년도에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총리직에 당선이 됩니다. 참고로 TPLF는 그때부터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참고로 이제 아비 총리의 아버지는 오로모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아마라 민족 출신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합이 50%가 넘는 인구의 민족 출신이 된 거죠.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했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총리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 아메드 총리가 당선된 직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폭탄 테러 또는 독극물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생명 위협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모든 이제 살해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일단 아비 총리가 집권한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 정권이었던 멜라스 정권의 잔재를 굉장히 빠르게 없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멜레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에티오피아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극도로 통제하는 그런 국가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비 총리가 집권 후부터는 뭐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수천 명의 야당 운동가를 석방하거나 또는 입국 금지되어 있던 반체제 인사들을 이제 귀국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때 풀려나거나 이제 들어온 인물 중에 이제 결국엔 다시 또 에티오피아 내에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인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지 사람들 중에서는 아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 총리가 2018년 당선된 이후 티그라이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크고 작은 민족 간의 갈등에 의한 타민족 살해 또는 학살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더 극히 심해지고 있었던 와중이었고요. 이제 각 모든 사건마다 이제 정부에서는 배후 세력으로 TPLF가 있다라는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 TPLF가 배후 세력으로 조종하면서 민족 간의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TPLF와 아비 총리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시발점이 있는데 원래 2020년 5월 달에 그 새로운 총리 선출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것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8월 달로 총선을 연기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아비 총리가 부기한 연기를 일단 시켰어요. 선거 자체를. 여기에 이제 TPLF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9월 달에 그냥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총선을 진행을 해가지고 티그라이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에티오피아 정부는 뭐 인정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TPLF가 여기서 굴복을 하지 않고 원래 이제 총선이 원래대로 진행되었으면 아비 총리의 임기가 이제 올해 10월 5일이 원래 임기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TPLF가 아비 총리한테 10월 5일까지 총리직에서 물러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비 총리가 이제 9월 14일 날 그냥 깜짝 발표로 화폐 개혁을 진행을 해요. 이제 기존 국권 디자인을 모두 바꾸고 200비르 신권도 추가하고 발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한화로 약 4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한 번에 신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하게끔 막았고 그리고 하나로 약 4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은 무조건 은행 간 계좌 이체로만 가능하게 법을 새로 만듭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아비 총리가 개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지금 이제 은행권, 금융권 외에 벗어나서 돌고 있는 불법 자금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폐 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11월 4일 새벽에 총리실에서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티그라이 주 내에 TPLF 반군이 정부군의 기지를 공격하고 북부 사령부의 무기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이에 관해서 일부 티그라이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군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발표가 진행되는 동시에 티그라이 주의 인터넷과 모든 통신수단을 끊습니다. 이게 약 새벽 5시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 오늘, 그러니까 11월 20일이죠. 지금 오늘까지 여전히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리는 이제 며칠 이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며칠 내로 과연 종료가 될까? 이제 그게 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TPLF의 군대 규모가 이제 알자지라 이제 기사에 좀 나왔던 내용을 참고를 하자면 3만에서 6만 명 정도인 데다가 티그라이 주 이 한 곳에서 싸운다고는 하지만 이 티그라이 주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남한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에서 전쟁을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나중에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큰 교전 같은 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게릴라성 전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TPLF는 이를 최대한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며칠 전에는 에리트리아 쪽으로 미사일도 막 발사를 하고, 지금 사실 상황이 좀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에티오피아 내에서 살고 있는 티그라이 지역 출신 주 출신 사람들이 과연 여기 에티오피아 내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주변 현지인 중에 티그라이 출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든 에티오피아를 벗어나려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지인들도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이 교전으로 2만여 명의 그 난민들이 벌써 발생을 했고, 그 난민들이 수단 쪽으로 많이 넘어간 걸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할 텐데, 최소 정말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 처음부터 쭉 봐온 사람으로서 지금 정부가 TPLF와 교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사실 이해가 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총리가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이번 교전이 잘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황이 좀 조속히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준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